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 덕후 보타쿠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험의 마지막 보루, 최후의 보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단 하나의 보험만을 가입할 수 있다라면 어떤 보험을 가입하시겠습니까? 또는 단 하나의 보험만 남겨놔야 된다라면 어떤 보험을 남겨놓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소비자분들한테 컨설팅을 해드릴 때 이러한 상황이 닥친다라면 어떻게 컨설팅을 해드리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답은 있을 수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 해답을 실손의료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보험료입니다. 단 하나의 보험 가입한다. 단 하나의 보험을 남겨놓는다. 결국 이렇게 가정한다라는 이유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험료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라는 보험료 납입 능력 또는 이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측면 조건이 수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험을 왜 가입하죠?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미리 내 능력으로 커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험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뭔가요? 당연히 이 당시에 보험이 유지되어 있어야 하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는 납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라면 결국 이 보험을 가입하는 그 값어치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보험을 가입할 때보다 가지고 있는 보험을 다 해지시켜 보면 마지막에 결국 남겨진 보험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선조건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보험료입니다. 이 실손의료 보험이 물론 다른 조건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월 보험료가 50만 원이다?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보험료고요. 예, 두 번째는 광범위한 보장 범위입니다. 암보험, 암만 커버한다. 또는 사망보장보험, 사망만 보상해준다. 이렇게 단 하나의 위험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을 남겨놓는 것은요. 굉장히 불안한 일이죠. 어느 누구도 이렇게 협소한 보장 범위에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5만 가지 질병을 보상을 하고 대부분의 사고를 커버한다. 물론 보상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한 보장 범위를 갖춰 놓는 거. 이것이 바로 실손의료보험이니까 가능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이 단 하나의 보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물가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험금, 연금에 이런 돈들은요. 어떤 위험을 갖고 있냐면 물가에 따른 가치 하락이라는 이런 잠재적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족한 거죠. 이건 굉장히 큰 위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금을 컨설팅할 때 은퇴자금을 컨설팅해 드릴 때 물가를 반영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액 보상을 볼까요? 가입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암에 걸리면 1,000만 원 주겠다. 사망하면 5천만 원 주겠다. 이렇게 정액 보상은 실제 내가 닥친 위험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넘어설 수도 있지만 물론 그거를 어떻게 따지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넘어설 수도 있지만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손의료보험 어떤가요? 한도는 있지만 한도 내에서 물가를 반영하는 것이죠. 지금 병원 가서 주사 맞는데 2만 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30년 후에는 20만 원 올라갔어요. 그런데 통원 의료비 한도가 25만 원이니까 20만 원 올라가도 이 물가를 반영해서 보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실손의료보험이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는 그 조건이고요. 마지막으로 진단이 아닌 의심. 자, 보험은요.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소비자가 보험을 받기 위한 선택, 결정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역선택이라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 자살하면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까? 일정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런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실제 3년 동안 열심히 넣고 역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일반적으로 보험은 사고가 발생을 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은 그렇지 않죠. 내가 여기가 아파서, 내가 여기가 통증이 있어서, 또는 얘가 생각지도 못한 어떠한
예를 들어 어지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즉 질병 의심 이런 것들이 발생이 돼서 병원을 찾아서 실제 검사를 받았는데 이건 크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즉 특정한 진단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도 실손의료보험 보상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실손의료보험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큰 질병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보험이죠. 왜냐하면 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검사를 미루기도 하고 당연히 내가 질병을 키우는 어떠한 그 발단이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뇌 MRI 사건도 있죠. 이게 건보 적용이 되면서 실제 실손의료보험이 있는 사람도 뇌 MRI를 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이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런데 건보 적용이 되면서 뇌 MRI의 비용이 굉장히 줄어드니까 즉 실손의료보험 한도 이내로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으러 가는 거죠. 물론 이것이 좋지 않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실제 발생이 됐지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비자분들이 미연에 큰 질병을 방지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더 좋은 경제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손의료보험이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뭐 다시다시피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과잉진료, 의료 쇼핑, 거기에 보험 사기까지 다 겹쳐가지고 지금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은 과거의 조건과 다르게 즉 축소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손의료보험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로 가보면요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건강하지 못한 시기 저도 이제 50 바로 전인데 저도 15년 20년 후에 건강하지 못할 때 갔을 때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가 돼가지고 건강보험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줄었다. 그럼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은퇴생활 하는데. 더욱이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출산율 1위에 뭐 노인 증가 속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되는 걸까요?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 즉 우리가 보통 뭐 경제활동 인구라는데 그 인구가 엄청 줄면서 어떻습니까? 예, 세원은 부족해지고요. 되레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평균 수명이 증가되면서 더더욱 많아지다 보니까 이들한테 들어갈 돈은 점점 많아지는 거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민연금 얘기해 보면 되겠죠. 국민연금 1988년도에 도입됐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네 급에 3%만 줘. 내가 그러면 60세부터 죽을 때까지 물가 반영해서 70%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능해집니까? 아니죠. 본인 부담은 4.5%. 이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60세가 아니라 65세부터 지금 받고 있고 이 또한 연장될 수가 있는 거죠.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소득 대체율 70%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완전 노령연금을 받는 조건을 채운다라고 해도 지금 기껏해야 뭐 30% 40%도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건강보험 혜택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뭐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죠. 뭐 우리가 뭐 비싼 비용이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약제 같은 경우들 보상에서 빠진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다가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가 돼요. 뭐 대한민국 보험사가 역사상 처음으로 2019년도에 역마진 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저금리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 팔아놨던 그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품들이죠? 깨고 오면 선물 받았던 상품들 기억하십니까? 확정금리 8.5% 뭐 12%짜리까지도 있었어요. 자, 보험사가 이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지금 실제 운영을 해서 나오는 수익이 몇 프로입니까? 3% 4%밖에 안 돼요. 역마진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한민국 생명보험사는요. 2019년도 회계 기준으로 44.1조 원에 대해서 6.0%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확정금리로 6% 이자를 줘야 된다고요. 지금 대한민국 금리가 몇 프로인데요. 그리고 대한민국 보험사들이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역마진이 날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장이 됐지만 IFRS 17이 도입이 되면 진짜 재무제표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보험사들이 여기서 고통을 겪을 겁니다. 그러면
뭐 이런 얘기도 가끔 나오는데 과거 일본 같은 경우 잃어버린 20년 때문에 보험사가 도산하는 일이 생겼는데 대한민국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보험사가 갖고 있는 보험사가 망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죠? 바로 계약 이전 제도입니다. 이도 손볼 수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뭐 최근에 외자계 보험사들이 다 나간 이유가 결국은 그것 때문이죠. 대한민국 보험시장의 미래를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사들은 이미 10여 년부터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시장이 뭐 유병자 시장이 터진 거고, 그리고 모바일 시장이라든가 지금 다이렉트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게 되면 보험료도 계속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자, 예정이율이라는 게 보험료 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이 예정이율. 이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종신보험이요. 아시다시피 사망률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사망률은 떨어졌는데 종신보험료 엄청 올랐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종신보험은 보험료를 보통 미리 내죠. 미리 냅니다. 그럼 미리 낼 때 어떤 걸로 할인받죠? 우리가 예정률로 할인받는데 예정률이 미친 듯이 떨어진 거죠. 즉 이 예정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금리, 뭐 채권 이자율의 이제 보험사의 수익률,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뭐 자본이익률이죠.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보험료도 엄청나게 인상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실손의료보험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갖고 왔냐면은 결국 여기에 4가지 이유들을 든 거는 단지 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실손의료보험을 보고 우리가 컨설팅을 할 때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안내해 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 실손의료보험을 갈아타기 한다. 가장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거죠. 솔직히 요즘 뭐 실손의료보험 안 팔잖아요. 수당도 안 나오니까. 당연히 이를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뭐 돈 안 되니까 안 팔고 팔아도 손 엄청 가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가뜩이나 문제점들은 계속 발생되죠. 이 실손의료보험 갈아타기 할 때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첫 번째 보험료 부담이죠. 두 번째 뭐죠? 형평성이죠. 내가 한 번도 청구 안 했는데 왜 내 보험료가 이렇게 오르냐? 자, 이거는 굉장히 보험의 기본적인 걸 건드리는 겁니다. 원래 보험이라는 게 뭐 개 둘의 의미잖아요. 내가 사고가 발생 안 하고 그냥 사망하면 예를 들어 안보험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보험료 낸 거 다 없어지는 그냥 소비되는 경비입니다. 경비. 근데 이 부분에 개인별 손해율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자동차 보험이죠. 왜 자동차 보험 개인별 손해율을 받나요? 왜죠? 당연히 안전운전 하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실손의료보험도 여기에 개인별 손해율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반영하기 시작을 한 거죠. 요번에 4차 실손 이렇게 개정이 된 거죠. 물론 다는 반영할 수 없겠지만 무튼 갈아타기 핵심은 바로 보험료고요. 그리고 형평성입니다. 이 부분에서 컨설팅을 제대로 해드리려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미래 과잉질 의료 쇼핑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기초노령연금이 중단된다. 저희 어머님도 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이게 만약 중단이 된다? 그럼 대한민국 노인 자살률 급격히 증가합니다. 우리들한테 저 30만 원, 25만 원, 30만 원 되는 돈이 뭘까 하지만 그분들한테는요.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돈이고요. 자, 경로대가 지금 65세인데 70세로 강화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5년간 지하철 비용 내가 내 돈으로 내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당연히 은퇴 이후에는요. 소득이 없는 시기죠. 또는 낮은 시기입니다. 보통 은퇴 자금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증가가 되면 결국은 가처분 소득이 줄고 이 부분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건강하지 못해서 사고로 엄청난 병원비가 들어가는데 건강보험공단의 혜택이 줄어들고 실손의료보험 갖고 있는 거는 유지를 못해서 만약에 해지가 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정말 극단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장기보험, 개인적으로 장기보험을 준비하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요. 뿐만 아니라 실손의료보험의
어떤 유지 이거는 정말 개인의 보장자산에 그 영향을 엄청나게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유지돼야 되는 보험으로 가져간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보장 조건 구실손이 좋죠. 그리고 표준화 실손이 좋고 물론 장단점은 있지만 근데 유지 못하는 보험은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보험의 기본 가치에서 존재할 수 없는 상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강의 중에 했던 내용들을 오늘 조금 이렇게 실손의료보험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렸는데 컨설팅을 할 때는 한 부분만 보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보고 제대로 컨설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단면적인 부분만 봐서 극단적인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봐요. 우리가 좀 더 보장 컨설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요 다양한 부분을 봐야 됩니다. 뭐 금리? 이게 보험 파는데 뭔 상관이야? 이럴 수 있죠. 절대 뭐 변액보험 팔 때만 활용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건강보험 재정 계속 뭐 문케어 때문에 문제됐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과잉진료, 의료 쇼핑 그리고 보험 사기들 이런 것들도 다 생각해야 되고 이것이 보험을 만들 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무조건 보험금 안 준다? 최근에 뭐 그 논란되었던 제로이드 MD 이런 것도요.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조건 소비자 입장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봤을 때 결국은 어떻습니까? 보험 시장이 튼튼해져야 됩니다. 보험사가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험사가 유지가 되는 거고 고객분들이 여기에서 큰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재정이 악화가 되면요. 보험금 깐깐하게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번 더 눈여겨봐야 되는데 자꾸 사기들이 만연해지고 이 사기도 경성사기, 연성사기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뭐 눈을 잃었다라고 해서 뭐 그 어마어마한 보험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눈을 뜨고 걷지 못했던 사람이 다시 걷는 이러한 대형 사기보다 지금은 이 조금조금한 특히 실손 사기들이 훨씬 더 보험사를 위협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크게 보고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하고 컨설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실손의료보험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정말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컨설팅이나 이런 거는 좀 피하는 것이 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많이 공부하고 탐구해 본 만큼 좋은 컨설팅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이런 고객분들이 결국은 만족해서 추가 계약도 하시고 소개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